곳을 실거주로 보유했잖아요. 근데 얘도 가격이 안 오르면 안 됩니다. 얘도 10년 동안 계속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야 돼요. 자, 제목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1억을 잘못 쓴 거 아닌가. 1억 가진 서민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지만 10억 가진 서민, 뭔가 오자가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10억 가진 서민입니다. 이러면은 또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 약 올리냐. 난 딸랑 지금 몇 억도 없는데 10억 가진 사람을 서민이라고 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분개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곧 은퇴를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게 달랑 집 한 채라는 거예요. 집 한 채라는 건데, 자, 집 한 채, 서울에 달랑 집 한 채라고 해도 그 집에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그 집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 그 집이 10억을 하는 거예요. 그 집이 10억을 하는 건데, 본인은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고, 거기에. 그리고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 하나 딸랑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수입이 이제 없을 날이 아주 가까이 온 거죠. 자, 이런 상황. 그래서 자기가 저는 집 한 채 가진 서민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 금액이 10억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뭐 얼마든지 뭐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입장에 놓이면은 어떤 생각이 들냐면 정말 막막합니다. 왜 막막하냐면 이 집을 팔으면 되잖아요, 물론. 근데 집을 팔아서 어디로 가느냐부터 문제입니다. 어디로, 그분은 평생 거길 살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될지를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봤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가격이. 다 10억 정도 하는 거죠.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 한 채 가진 서민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수입은 끊기고. 그럴 때 떠오르는 단어 뭐예요? 귀농? 낙향?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게 떠오르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귀농에서 정착에 성공하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죠. 주거 비용만 확 줄이면 나머지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타나는 실제 사례와 결과들을 보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분에게는, 이런 분들에게는 새로운 지침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침이 필요할까요? 자, 일단 10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자금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10억 한 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거죠. 뭐 일단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지금으로서는요. 그렇죠. 자, 투자용과 생활비와 거주용 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봅니다. 왜냐하면 거주용 집은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 투자용으로 2억을 떼놓습니다. 자, 생활비, 앞으로 이제 생활비가 안 들어오잖아요. 수입이 없을 테니까 생활비로 왕창 떼놓습니다. 한 4억 정도. 자, 그러면 거주용 집은 10억짜리 집을 팔아서 4억짜리 집으로 가는 겁니다. 자, 4억짜리 집으로 가는 게 쉽지 않을 거겠죠. 쉽지 않겠지만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세팅을 바꿉니다. 자, 이렇게 일단 분리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투자용을 가지고 10%로, 연 10%로 복리로 10년간을 불립니다. 자, 이게 10% 복리 공식이죠,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생활비는 10년 동안 수입이 없을 거다라고 그냥 가정해서, 좀 극단적인 가정입니다만은, 이 10년 동안 4억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10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거주용 집도 10% 정도 오를 수 있는 집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렇게 10년입니다. 생활비를 갖다가 1년에 4천만 원씩 쓸 수 있잖아요. 4억이니까. 그걸 12로 나누면 한 달에 얼마씩 쓰는 게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한 달에 333만 원씩 쓸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쓰면 사실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용으로 떼어놨던 2억은 얼마가 됐습니까? 5억 1,874만 원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거주용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10%씩만 계속 올라도 10년이 됐더니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10억 3,749만 원이 됐어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10년이 됐는데 여태까지 있는 돈 가지고 다 썼는데도 15억 5,6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똑같은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 10년을 또 이렇게 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는 거주용 집도 좀 10년 전보단 좀 그래도 가격이 당연히 올랐을 거 아닙니까? 어디라도 6억쯤 쓴다고 칩시다. 예. 그 거주용 집을 판단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젠 투자용으로는 한 3억 5,600만 원 정도를 남기고 생활비도 옛날에 비해 10년 전에 비해서 올랐을 거 아닙니까? 이제 과감하게 6억을 떼어 놓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쓸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똑같은 계산을 했더니 1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주용 집은 15억 5,600만 원이 됐고 투자용으로 떼어놨던 돈은 9억 2,337만 원이 됐습니다. 거의 10억 정도가 되는 돈이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이때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예. 거주용 집 하나 있죠. 예. 이제 투자용으로 불린 돈만도 한 10억이 있어요. 예.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사기치는 것 같습니까? 예. 자,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예.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서울이 아니어도 살만한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금액에 맞춰서 싼 데를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 아닌 곳이지만 서울의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충분히 누리면서도 살 수 있는 곳이면서 가격도 싼데 이런 데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그런 곳을 실거주로 보유했잖아요. 근데 얘도 가격이 안 오르면 안 됩니다. 얘도 10년 동안 계속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야 돼요. 본인이 서울에 있는 집을 낡은 집을 하나 오래 가지고 있었더니 10억이 된 것처럼 이 집도 10년 있으면 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거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자, 가장 중요한 거죠. 투자용으로 떼놨던 그 돈. 이거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연간 10%씩 10년간 복리로 굴렸습니다. 그렇죠? 자, 연간 10%로 10년간 복리로 굴린다.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매우 어렵지도 않고 매우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세 가지 전제만 있으면 10억 가진 서민이라는 소리는 못하겠죠? 충분히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결국은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 서두에 이렇게 제목을 달아볼까 했어요. 20억 가진 서민인데요. 이런 말 달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진짜 욕먹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낮췄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20억 가진 서민이라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근데 그분이 왜 그러냐면 20억이 됐어요. 집은. 근데 그 집 하나가 딸랑 전재산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전세산이고 이제 수입이 끊기기에 몇 년 있으면 수입이 끊기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20억 가진 집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 그 수준에 맞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 그 수준을 낮춘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공포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안 낮추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여러분 10억을 벌면은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 같습니까? 20억을 벌면 자유를 얻을 것 같습니까? 30억을 벌면 자유를 얻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가 돼도 경제적인 자유는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10억을 벌잖아요. 10억이 있잖아요. 그럼 10억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살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일상이라는 것이 늘 그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그 정도 쓰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인맥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벗어나서 어떻게 해본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과연 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까라는 공포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이 답은 지식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식이 선택사항일까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겠습니까? 이건 필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취미가 야구다.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열심히 야구하면 되지만 난 안 좋아한다. 상관없습니다.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선택의 문제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돈에 있어서는 이게 선택의 문제겠습니까? 아유, 너는 돈에 취미가 있으니까 그냥 공부하고 살아라. 난 돈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래. 라고 할 수 있는 문제냐는 거. 이게 생존의 문제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식. 돈을 굴리는 지식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을 가져도 서민이고 나는 앞으로 어떡하죠? 라는 생각을 갖기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예, 지식이 없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지식을 얻는 데에 투자하는 거. 그 지식을 얻는데 한 10년쯤 투자해 보시죠.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 수중에 나중에 5억이 있든 6억이 있든 7억이 있든 간에 예,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팅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예, 공부에 투자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영상이 나빴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응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